안녕하세요. 경목유결 안내자 홍채연입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강의에 도착하게 됐는데요. 마지막 강의는 여태까지 살펴봤던 나, 가정, 그리고 그 외 사회에서 해야 하는 일의 베이스가 되는 공부를 누굴 위해 해야 하는가, 세상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공부입니다. 바로 처세장에 대한 강의입니다. 논어에는 위기지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인데요. 살펴보면 자기를 위한 공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신을 위한 공부라고 하면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공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공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학교에 가서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학원에 가서 또 그것들을 더 보충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 생각에는 수능이라는 커다란 시험 때문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옛날에도 수능과 같이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 시험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율곡이 선생님은 이렇게 큰 시험인 과거 시험에 너무 몰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과거 시험에 몰두하지 말라는 말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공부를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를 정리하면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과거 시험을 통해 선출되는 사람이 꼭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그런 기사를 접하고는 합니다. 공식적인 시험을 통해서 선출된 공무원 혹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혹은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에서도 시험을 자주 보죠. 살펴보면 시험 점수가 좋은 친구들이 인성이 꼭 좋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좋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험 점수가 곧 그 친구가 좋은 사람 아닌 사람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험 자체, 과거 시험을 합격하는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두는 것을 율곡 선생님은 그렇게 좋게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드는 조급함, 초조함이라는 부정적인 감정 때문입니다. 조급함이라는 감정은 물론 공부를 하는데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추진력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정적인 작용을 더 크게 합니다. 단순히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조급하고 초조하게 공부하다 보면 앞서 우리가 살펴보는 나를 가꾸는 공부를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앞선 강의에서 지식을 탐구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해야 하는 공부 중에 일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잘 가꾸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한 공부 중 하나인 거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모두가 공부입니다. 사실 율곡이 선생님을 비롯한 옛 학자들은 지식을 탐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고 나 자신을 잘 가꾸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험을 인생의 목적이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둔다면 우리는 그 시험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그 외의 것들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는 물론 부모님에 대한
효도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죠.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 밤을 새서 내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곡 선생님은 단순히 시험만을 목적으로 한 공부에 대해서 경계하신 겁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 수능을 준비하는 학교의 공부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공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축적해 놓으면 좋은 지식들을 압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것만 해서도 안 됩니다. 나의 관심사를 찾아서 그것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전공을 찾아나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 별개의 두 가지 공부를 병행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이 게임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좋아한다는 것의 기준이 뭘까요? 제 생각에 좋아한다는 것, 게임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게임에 관련된 자료를 찾고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찾고 게임의 운영 방식이 어떤지를 찾고 이렇게 찾고 탐구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찾아보는 것, 그것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진짜 게임을 좋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 공부하기가 싫고 운동하기가 싫고 다른 것 하기가 싫어서 게임에서 이기기만 원하는 그런 경우는 게임을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항목들을 체크해보고 자신이 진정으로 게임을 좋아한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장래희망,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학교의 공부와 이 관심사에 대한 공부를 병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학교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현재 한국 사회 체계에 있어서는 성적에 따라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을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수님입니다. 각 대학마다 다른 전공을 가진 교수님들이 계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교수님이 있는 그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대학에 맞는 성적을 갖춰야 하는 거죠. 이왕 대학교에 입학해서 자기 전공 분야에 더 탐구해야 한다면 원하는 교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학에 가서 만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게 되면 그 학문에 관심 있는 친구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관심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나의 관심사를 다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학교 공부를 잘 하고서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만나고 그 친구들과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토의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단순히 게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 게임의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학생인 그 순간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배워두면 후에 분명히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저는 학생일 때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고는 했어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야. 그리고 꽤나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이런 생각을 고수해 왔는데요.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수능이라는 시험은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나는 하고 싶은 공부가 따로 있는데 학교 공부를 하느라 그런 공부를 못 하잖아. 심지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아. 자, 율곡 선생님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아마도 알고 계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사람들의 변명에 대해 이렇게 짚어내기도 하셨습니다. 율곡 선생님의 이 말을 들으니 어딘가 찔리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많이 찔리더라고요. 자, 이런 경우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공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생활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은 10년 뒤에 무엇을 하고 계시고 싶으신가요? 2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고 상상하시나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입지장, 뜻을 세우는 공부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권유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일 수는 없어요. 앞으로 더 구체적이 되어갈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런 것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더 열심히 탐구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하셔야 해요. 그 이후에 내가 하는 모든 공부들, 학교에서 하는 공부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공부들이 모두 그 꿈을 향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권장하는 꿈을 이루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꿈을 쫓다가 인생의 흥미를 잃는 것은 부모님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좋아하는 것이 생겼고 그것이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나 나의 정말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다면 내가 그것을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께 증명하면 좋겠죠? 여러분이 매 순간을 아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자신이 꿈꾸는 미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강요하신 꿈보다는 내가 꾸는 꿈을 이루는 게 훨씬 좋겠죠? 자, 학교 성적으로 1등 하면 좋기만 할 것 같나요? 그 행복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 같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해본 바로는 내가 어쩌다 1등을 하게 된 경우에는 초조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1등을 앞으로 하지 못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게 되거든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나를 위한 공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공부가 좋아서 1등을 한 거라면 앞으로도 그냥 공부를 좋아하면 되는 걸 텐데, 남들의 이목을 신경 써서 1등이란 자리에 집착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경험은 아닐 겁니다. 공부의 효율이 가장 좋을 때는 자신이 즐길 때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꿈이 명확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경복요결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그 내용이 어렵게만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삶을 살아가는데 궁금했던 문제들이 조금은 해결된다고 느끼셨나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율곡이 선생님께서 써놓으신 그 책 자체를 읽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자신의 꿈을 위해 한 걸음씩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